5분 후의 세계. 작가 무라카미류. 2편. 잡거방. 호텔에 묵으려고 생각했던 거야? 몸집이 작고 젊은 혼혈 사내가 오다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조사는 도중에 중단되었고 오다기리는 돈과 카드,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몰수당한 채 회색의 조잡한 옷감 제복을 입은 간수 같은 자에게 끌려 이 방으로 왔다. 베니어판으로 나뉜 좁은 통로를 5분 정도 걸어왔지만 그동안 간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간수는 왼팔이 어깨부터 없었고 혼혈로 보이는 얼굴에는 기묘한 상처가 있었다. 베어지거나 찢어진 상처도 화상의 흔적도 아닌 왼쪽 볼 근처의 피부와 살을 잇대어 꿰맨 듯한 상처였다. 그로 인해 다른 피부도 당겨져 기묘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당신에 대해선 뭐든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중국인이야. 그래도 나는 당신을 창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작은 몸집의 젊은 혼혈 사내는 분명히 다스오라는 이름으로 오다기리와 마찬가지로 조사 도중에 끌려나온 자였다. 이 방은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일 거라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방이라고 해도 베니어판 벽과 맨땅, 백열 등분으로 4대 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오다기리를 포함해 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침대는 물론 의자나 테이블도 없었고 화장실은 문을 열고 30m쯤 나아간 곳에 있었다. 문에는 자물쇠가 없었지만 화장실에 갈 때 외에는 누구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모두 무릎을 껴안듯이 맨땅에 앉아 있었고 오다기리도 문 반대편 벽 쪽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은 점점 추워졌고 젖은 신발과 양말을 벗으며 여기서 어떻게 자야 할지 무엇보다 자도 되는 건지 고민하던 차에 그 사내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에겐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창이라고 부르면 그 녀석도 화를 냈어. 당신은 이상해. 얼굴도 좀 이상하고 복장도 이상하다고. 이런 폭신폭신한 옷은 본 적이 없어. 혼혈 사내는 오다기리의 오리털 재킷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아니야. 잡지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당신은 짐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네. 호텔에서 묵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도 딱 한 번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어. 올드 도쿄가 아니라 오사카의 호텔이었지만 아직 올드 도쿄엔 가본 적 없어. 당신은 가본 적 있겠지. 이 사내와 대화에서 정보를 얻는 게 나을지 판단할 수 없었던 오다기리는 방 안에 다른 이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놈들 뿐일 거라고 생각했다. 모두 젊었지만 예를 들어 목덜미에 화상 흉터가 있던 흑인 혼혈과 비교하면 얼굴에 야무진 구석이 없고 눈빛이 이상했다. 행진에 참가했던 수백 명 중 쓰레기가 이 방에 모여 있는 거라면 7명은 적은 숫자일지도 몰랐다. 이 사내와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나을까? 태도로 보면 완벽한 호모 같았고 호모까지 있다니 역시 사후 세계는 아닌 것 같다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오사카의 정션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굉장했어. 당신은 올드 도쿄를 아는 것 같으니 정션이 교차점이 아니라 슬럼이란 걸 알겠지. 나는 몰랐었지. 지독한 호텔이었어. 물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내가 자란 곳에는 없는 기묘한 벌레가 바닥에 기어다녔지. 오사카라는 게 오사카를 말하는 걸까? 올드 도쿄는 어디고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 오다기리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길러온 위험에 대한 예감이 그를 자제시켰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 병사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사라지던 순간을 정점으로 광장에서의 조사까지 이 세계가 단순한 원화로 YALTY FRE IMAG 원칙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야쿠자 조직보다 훨씬 복잡했던 그곳과 달리 이곳의 시스템은 무섭도록 단순해서 틀 밖으로 나가면 바로 배제, 즉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행진 도중부터 느껴졌던 날카로운 차가움의 정체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가까운 곳임은 틀림없었다. 오다기리가 말을 아끼자 젊은 혼혈 사내는 혀를 차며 옆으로 가버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열등에 몇 마리의 벌레가 몰려들어 태연히 표면에 달라붙어 있었다. 다리에 깔쭉깔쭉한 것이 달린 개미의 잠자리 날개를 붙인 듯한 낯선 벌레였다. 열에 강한 것일 거라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조금 전까지 귀찮게 말을 걸던 사내가 머리 주위를 나는 벌레를 손바닥으로 쫓자 작은 벌레가 풍압에 날려 오다기리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잘 보니 단단한 겉껍질에 반투명한 날개와 깔끔한 다리가 숨을 수 있도록 구조화된 모습이었다. 풍압에 날려도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날개를 겉껍질 안쪽에 넣은 뒤 무언가에 닿고 나서야 다리를 먼저 내놓고 날개를 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다기리는 행진 중에 느꼈던 땅울림과 화약 냄새를 떠올리며 이런 벌레는 불이나 폭풍에도 강할 거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베니어판 몇 겹 너머로 희미한 술렁거림이 들려왔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있는 듯한 소리였지만 곧 멈추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돌연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베니어판 너머 멀리서 들리는 작은 음량이었지만 오다기리는 소름이 끼쳤다. 드뷔시의 판화였다. 음악에 박지 않았던 그는 중코 이전에 동거녀가 좋아했던 클래식을 3년간 아침부터 밤까지 들으며 익힌 곡이었다. 처음엔 부자들의 음악이라 싫어했지만 어느새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 들려오는 연주는 뛰어났고 실제 연주인지 라디오나 레코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리의 입자가 비눗방울이나 무지개처럼 눈에 보일 듯한 느낌이었다. 젠장, 또 묘한 콘서트가 시작됐어. 잘난 척하며 왜 이런 빌어먹을 클래식을 들려주는 거야? 곁에 있던 젊은 혼혈 사내가 투덜거리며 방 건너편으로 가버렸다. 오다기리는 귀를 기울였다. 클래식 연주가 이토록 강렬한 힘을 가질 줄 몰랐다. 그 당시에 동거녀를 떠올린 것도 아니었는데 숨 가쁠 정도의 요염함이 느껴졌다. 단조로운 행진, 뱃속까지 울리는 땅울림, 화약 냄새, 무기질적인 조사, 맨땅이 드러난 방, 모든 것이 살벌한 가운데 들려온 피아노 소리는 반년간 구치소에 있다가 출소한 직후 실크시트 위에서 손짓하는 알몸의 여자와 같았다. 소리의 한 알 한 알이 털구멍과 땀샘으로 스며들어 추위와 피로, 긴장을 풀어주었고 오다기리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정신을 차렸다. 드뷔시 때문인지 연주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음악이 이토록 관능적인 힘을 가질 거라 몰랐다. 역시 와카마스의 피아노는 대단해. 얼굴을 들자 코가 붉은 백인이 옆에 서서 말했다. 나는 제임스 사와다 해리슨. 잘 부탁해. 자네 이름은? 그는 웃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완전한 백인처럼 보였지만 이름은 혼혈 같았다. 금발의 창백한 피부 때문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오다기리 아키라다. 손을 내밀자 그는 살짝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외국 영화처럼 자연스럽게 악수했다. 그런 뻔한 거짓말은 여기선 하지 않는 게 좋아. 일본인 이름을 말하면 지독한 일을 당한다고 들었어. 자네는 와카마스의 연주에 감동했지? 나는 구시코쿠의 영국구에서 향연에 손댔다가 여기 끌려왔지만 중국민이 되려고 고생해서 왔어. 너도 그렇지? 중국인인데 중국민이 되고 싶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와카마스의 피아노를 듣는 걸 보니 역시 나와 한패구나.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일본인 이름을 쓰는 건 그만둬. 여기선 그게 범죄야. 중국 분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통했겠지만 규슈에서 용케 왔어.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중국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규슈에서 왔으니 진심으로 중국민이 되고 싶은 거지? 오다기리는 아, 그렇긴 한데 라며 애매하게 긍정했다. 여기가 어디고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지만 이야기를 맞춰 정보를 얻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영국구에 가본 적 있어? 아니. 오다기리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데도 지독하다는 건 알아. 올드 도쿄로 나가는 놈들이 많지만 거긴 슬럼이 점재한다고 하더라. 점재, 점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야. 제임스 사와다 해리스는 점재라는 말을 반복하며 오다기리를 지켜보았다. 영국구에선 일본어 학교가 제로가 됐어. 4년 전 바보 같은 영국이 SAS를 투입해 중국민 게릴라 본거지로 착각한 일본어 학교를 파괴했지. 그런 짓을 하면 언더그라운드의 인기가 더 높아진다는 걸 몰라. 거기서 일본어 학습이 멈췄지만 나는 혼자 공부했어. 점재라는 말도 알지. 너는 중년이고 중국계지. 중국계 비국민은 드물다고들 하지. 스탠더드한 중국인인가? 중국인이 아니야. 오다기리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정보를 얻으려면 말을 아끼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게 낫다는 범죄자로서의 지혜를 따랐다. 그렇지. 중국 분구엔 일본어 공부 시설이 없지. 그런데 너는 어디서 그런 일본어를 마스터했어? 조사관 2명이 너 말하는 걸 듣고 이상하다고 했어. 인토네이션이나 악센트가 좀 독특하다고. 사와다는 마스터나 인토네이션을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 말했다. 오다기리가 일본인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뜻일 터였다. 일본이 혼혈아들로 가득하고 그들이 중국민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조사관들이 너를 스파이라고 의심하니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나는 내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믿어. 스파이가 와카마스의 피아노에 감동할 리 없잖아. 어째서 그렇게 감동했지? 오다기리는 사와다가 정보를 캐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시스템과 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정보를 얻어야 했다. 그의 피아노는 훌륭했어. 라이브일까? 물론이지. 와카마스는 기본적으로 언더그라운드에 있어. 작년에 뉴욕과 런던에서 공연했지만 정치적 발언을 금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했지. 나는 언제나 언더그라운드의 국민 게릴라와 함께다. 일본인의 혼은 근절되지 않아. 내가 그 증거다. 미국인과 영국인들이 박수쳤고 모든 미디어에 실렸지. 중국 분구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없나? 지금 일본인이 26만 명밖에 없다는 거야? 오다기리는 놀라 물었다. 정말 신문도 텔레비전도 없어. 언더그라운드의 일본 국민은 그보다 적어. 11년 전 중국민도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결단을 내린 뒤 희망이 전멸했지. 전멸, 불빛이 깜빡이는 거. 뭔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메타포야. 점이란 말이 멋지잖아. 도트, 포인트, 스포크와 뉘앙스가 달라 포에틱해. 중국민 심사를 받는 이들은 와카마스의 연주까지 들으니 좋겠다. 그 곡은 뭐였지? 아름다웠어. 오다기리는 낮은 소리로 드뷔시야, 파나라는 곡이라고 말했다. 사와다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뭐라고? 드뷔시?
곡 제목이 판화야? 그림 같은 거겠지. 그런 제목이 정말 있어. 입술에 거품을 물며 흥분한 사와다를 보며 오다기리는 당황해서 설명했다. 틀림없어. 드비시의 판화야. 그럼 지금 와카마스가 치는 곡은 뭐야? 오다기리는 귀를 기울였다. 다른 혼혈아들도 대화에 주목하며 방이 조용해졌다. 피아노 소리는 벌레의 날개 소리보다 약간 큰 볼륨으로 맑게 들려왔다. 이것도 같은 곡이야. 판화는 세 곡으로 나뉘어 있어. 첫 번째는 탑, 두 번째는 스페인 풍곡, 지금은 세 번째 빗속의 정원이야. 전부 드비시 거야.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지? 사와다는 분노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오다기리를 노려보았다. 그 눈초리는 오다기리에게 익숙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자, 적들 속에서 자란 자, 콤플렉스와 증오로 자신을 확인하는 자, 소년 시절의 자신과 그 일행 같았다. 클래식 음악에 적이만 품던 그때의 자신과 비슷한 눈빛을 왜 피부가 희고 코가 높은 영국계 혼혈아가 하고 있는 걸까? 사와다와 다른 젊은이들을 보니 형편없는 모습이었다. 팔꿈치에 구멍난 셔츠, 누더기 스웨터, 낡은 가죽신, 기운 고투성이의 바지, 뻣뻣한 옷감, 맨발인 자도 있었다. 가방과 배낭은 할아버지 때부터 쓴 듯 낡아빠졌다. 이 녀석들은 상상도 못할 열악한 환경에서 왔을 거라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준코 이전의 동거녀 료코에게도 이유 없이 화를 냈었다. 세타가야에서 브람스를 들으며 자란 그녀에게 분노를 느꼈고 클래식을 좋아하게 된 뒤에는 그런 음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품었다. 료코가 허영으로 클래식을 들었다면 그런 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터였다. 태만한 그녀는 오다기리의 돈과 성적인 테크닉을 목적으로 동거했지만 음악만큼은 진짜였다. 너는 정말 어떤 사람이야? 사와다는 노려보기를 멈추고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짓거리는 게 중국민, 아니 국민 같아. 설마 스파이 감시관은 아니겠지. 그 말에 방 안에 다른 5명도 움찔했다. 사와다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오다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다. 그 미소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냈다. 사와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더니 긴장을 풀었고 방 전체의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이 녀석들은 내가 일본인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다. 26만 명밖에 없는 일본인은 쉽게 미소 짓지 않는 모양이라고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그럼 내가 중국민이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어줄 건가? 사와다가 말하자 오다기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작은 몸집에 호모를 포함한 다른 이들도 슬슬 모여들어 오다기리를 둘러싸듯 앉았다. 사와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국은 구시코쿠에서 일찍 손을 떼버려서 영국구의 슬럼이 가장 먼저 생겼어. 거기서 태어난 건 펑크록뿐이었지. 무릎을 껴안 듯 앉아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이 붙은 사와다가 말하자 같은 지역 출신인 듯한 죽은 깨 투성이의 마른 혼혈아가 그렇다. 며 조소하듯 낮게 웃었다. 나는 제3세대야. 여기 있는 이들도 비슷할 거야. 제3세대. 오다기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 제2세대일 리 없어. 나는 21야. 영국이 기술이민을 시작한 게 1947년이니까 나는 제3세대지. 영국이 멋대로 손을 빼면서 무법지대 이미지가 생겼어. 부친 같은 사람들은 본국을 저주했지. 향연 소문이 퍼지며 정크, 트래쉬, 가베지, 하차이나, 스캔 같은 집 록이 유행했어. 록 음악 외에 산업은 없었고 슬럼은 확장됐지. 본국은 실업자를 쫓아내기 위해 배까지 전세 냈어. 양치는 본국과 미국을 증오했고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동경이 강했어. 영국이 이민을? 오다기리는 궁금했지만 아는 척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언더그라운드가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 세대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퍼브에서 기록 필름을 보며 언더그라운드 병사들이 오사카나 올드도쿄, 소비에트구의 게릴라전에서 유행군을 해치우는 모습을 기뻐했지. 다케우치 겐지 같은 수출 게릴라의 영상도 있었어. 영어 자막이 붙었지만 할머니들에게 부탁해 일본어 학교가 생겼지. 다케우치 겐지? 오다기리는 참으려 했지만 궁금해서 물었다. 와카마스보다 100배 유명한 일본인이야. 쿠바에 수출된 영웅 게릴라지. 아, 그랬지. 오다기리는 얼버무렸다. 이 나라는 병사를 수출하나. 구시코쿠엔 터널이 없어서 중국민 본부도 일본어 학교도 없었어. 킹 오브 리자드가 나왔고 솔틱 비치가 데뷔하면서 펑크 슈퍼 밴드가 생겼지. 향연을 원하는 묘한 무리들이 파이스턴 콜로니얼로 모였어. 로이드 보험 중역의 아들, 노동당 간부의 아이들, 은행가의 딸들이었지. 솔틱 비치가 출연한 소시얼 클럽에서 사와다가 말을 멈추자 죽은 깨 투성이가 모나코라고 알려줬다. 그래, 모나코 왕실의 바보딸과 잉글랜드 귀족 아들이 살해됐지. 언더그라운드의 짓이었다고 해서 일본어 학교의 비국민 교사들, 5% 남은 일본인 할머니들이 체포됐어. 데모와 폭동이 일어났지만 터널이 없던 구시코쿠는 언더그라운드에 중요하지 않았어. 본국의 멍청이가 SAS를 투입해 일본인을 죽이고 학교를 파괴했지. 언더그라운드는 침묵했고
16일 뒤 세토나이카이를 건넌 12명의 국민 병사가 제3슬럼의 폴리스 스테이션을 전멸시켰어. 일장기를 본 경찰은 도망쳤고 유엔군의 무장 헬리콥터가 출격했을 땐 이미 사라졌지. 그 신문 기사를 갖고 있어. 사와다는 누덕누덕한 웨이스트백에서 1989년 5월 20일자 데일리 메이커 파이스턴 콜로니얼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줬다. 폭 5cm, 길이 7-8cm의 기사에는 선명하지 않은 사진과 풍자 만화가 실려 있었다. 사진 속 군복 입은 인물은 커맨더 야마구치였고 만화는 SAS 헬멧을 쓴 사내들이 도망가는 모습이었다. 영어는 잘못해. 오다기리가 말하자 혼혈아들은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유엔군. 실질적으로는 미국 3군과 반세기 동안 게릴라전을 벌인 언더그라운드 병사들에게 SAS는 유치원생 같았지. 12명이 50분 만에 전멸시켰지만 야마구치는 5명이면 충분했다고 했어. 왜 내가 국민 같지 않다고 생각해? 오다기리가 물었다. 중국민이라도 우리보다 영어를 잘해. 사와다의 말에 오다기리는 신문 기사를 떠올리며 망연해졌다. 여기는 일본이고 일본인은 7만 명으로 줄었으며 미국과 전쟁 중이었다. 어라? 사와다가 오다기리의 왼쪽 손시계를 보고 자신의 싸구려 디지털 시계와 비교하더니 다른 이들의 시계도 확인했다. 우리 시계는 중국민 심사 시간에 맞춰 정확히 조정했는데 너의 시계는 5분 늦어. 다음 편에 계속.